지방 이식 시에 지방을 채취하는 부위는 사실은 몸에 좀 군살이 있는 부분에서 채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하지만 몸에 지방이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지방 성분이 더 많이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섬유 조직들과 지방 성분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은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순수한 지방을 채취하는 데는 이렇게 순수한 지방들이 더 많은 부분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은 곳이 아랫배나 허벅지 같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가장 선호되는 부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마르셨지만 지방 이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부위를 가르지 않고 지방이 많은 부분, 어느 부분에서든지 지방을 모아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히 굉장히 마르신 경우에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지방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굉장히 마르셔서 그 수술에 필요한 지방을 채취할 부위 자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저희도 수술 전에 조금 좀 살을 찌워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지방 이식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식한 지방이 그 자리에서 잘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이게 수술 후에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데, 이 이식한 지방이 잘 유지가 되려면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고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지금 얼굴에 가장 맞는 모양으로 지방을 더해줘서 가장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고 나오는데, 거기서 뭐 살이 더 찌게 되면은 얼굴이 더 살이 찔 수 있고, 살이 빠지게 되면은 그보다 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후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다기보다는 수술 전후로 해서 그냥 체중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 이식을 할 때 전신 마취까지는 필요 없으시고요. 보통은 수면 마취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면 마취라고 해서 수술 중에 정신이 들어서 수술 전에 수술에 대한 기억이 있다거나 수술 중에 마취가 깬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면 마취로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신 마취에 준해서 수술 전 검사와 수술 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 자체가 수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특히 더 먹거나 피해야 될 건 없지만, 일반적인 다른 수술이랑 마찬가지로 수술 직후에 좀 붓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좀 고염식,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몸이 더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너무 짠 음식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술을 한 후에 이식한 지방이 그 자리에 잘 자리를 잡으려면은 몸에서 지방을 좀 잘 만들어내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이 좀 많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최소한 몸에서 지방을 없애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과도한 운동 등을 한다든가 해서 몸에서 지방을 없애는 환경은 처음에 수술 후에 일주일, 2주일간은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식을 위한 지방을 채취했을 때는 채취한 지방의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채취한 부분에 난 흉터 자체도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흉터를 만드는 부분, 피부에 절개를 하는 부분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주름이나 그리고 몸의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절개의 길이 자체도 한 3mm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지방 이식을 위해서 채취한 부분에 대한 흉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에 지방을 이식한다고 해서 마치 풍선에 물을 넣듯이 우리 얼굴 피부에 지방이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 이식을 할 때는 피부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연부 조직이나 지방 조직 사이사이에 지방을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은 피부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조직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방 이식 후에 얼굴이 처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지방의 힘에 의해서 피부가 늘어졌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식을 한 위치 자체가 제대로 된 부분에 이식을 하지 못하고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밑에 부분에 이식을 함으로써 그 부분의 볼륨이 늘어나서 처져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얼굴이 처져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자체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술 후에 처짐 증상이 없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어떤 특별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수술 자체를 잘 계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식한 지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한 70%, 8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에 그 정도가 유지되면은 아예 처음에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지방의 120%, 130%를 이식을 해서 꺼질 거를 예상하고 수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방이 유지되는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지방을 이식했을 경우에 그게 유지가 돼 버리게 되면은 이제 과도하게 남은 지방을 줄이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수술에 딱 필요한 만큼만 지방 이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그 부분을 두 번째 2차 수술로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것이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데 좋습니다. 사실 경락 관리라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인정이 되어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나 제가 찾아본 바로도 경락 관리를 통해서 얼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의 볼륨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안에 있는 지방이 그 마사지의 힘으로 빠졌다기보다는 그 부분의 부종 같은 게 마사지로서 안쪽에서 내부 순환 같은 게 잘 되면서 줄어듦으로써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살을 줄이기 위한 경락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붓기를 빼줘서 얼굴선을 좀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경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런 의미에서 지방 이식을 한 후에 그 지방이 자리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처음 한 달, 그 정도 시기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얼굴 마사지는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